추도식을 거행할 예정이니 내빈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단주 유림선생 제64주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봉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봉창은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 노농단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우측에 있는 길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바로 다음은 단주 이림 선생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단주 이림 선생 양력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력 보고는 박약회 서울시 회장이신 유상번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요림 선생 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생의 관양은 전주이고 호는 단주이다. 1898년 5월 3일 경상북도 안동군 인북면 계곡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은사 이흠공이시다. 조선조 세종집현전 학사 도성지 의선우 후예이면 삼상공 대사은 정원의 현손이다. 어머니는 김영김 씨 부인 김성옥이다. 단종 충신 충리공 문기우 후예이면 정통정대부 대응파 종손 성규의 여식이다. 1910년 협동학교 수학 중 한일 합병이 되자 충군 애국 네 글자를 손가락을 끊어 혈서를 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의하였다. 고성이 씨 부인 이난이와 혼인하였다. 1919년
3.1 독립선언 선포에 사전부터 협력하였고 운동이 개시되자 이훈영 등과 함께 가담했으면 재령 위반죄로 쫓기자 준비된 계획에 따라 군사력 확보를 위해 만주로 탈출하였다. 이상용, 김동삼 등과 협의하여 서로 군정서 특파원으로 2차례 비밀리에 입국했다. 안동 평양장터 시위 중심 인물인 유동수를 통해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봉천에서 일경에 구금되었다. 1921년 상해에서 망명한 각국 혁명자들과 교류하면 혁명 이론을 연마하였다. 사천성 성도에서는 작가 파금에게 에스페란토를 강의하였으면 에스페란토의 보급에 힘썼다. 1922년 중화민국 국립성도고등사범학교 영문부에 입학하였다. 1925년 중화민국 국립성도대학 사범학부 문과를 졸업하였다. 상해에서 민중사를 조직해 독립정신과 자유사상을 널리 계몽하였다. 이때 대구에서 신재모, 방한상 등이 진우연맹을 결성하자 방상항에게 격려 편지를 보내고 폭탄 및 무기 반입을 추진하는 등 아나키즘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26년 광동기계공인 총동맹을 통해 10만 노동자를 조직하고 홍콩과 광주의 대규모 노동자 봉기인 광동의회에 참여하였다. 1929년 북만주 해림에서 김자진과 독립운동 박약에 관해 토론을 하면 민족 진영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를 막기 위해 무정부주의 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11월 10일과 11일 평양에서 개최될 관서흑우 주최 전 조선 흑색 사회운동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양으로 왔다. 수차례 회합 끝에 이홍근, 최가병 등과 11월 1일 조선공산무정부주의 연맹을 결성하고 본부 및 만주부 책임자로 선임되었다. 1930년 만주의 봉천에 독립운동 간부 양성을 위하여 의성숙을 설립하였다. 국내에서 20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 중국의 여러 학교에 배치하다가 일경에 구금되었다. 이무렵 아나키즘 노동운동을 재건하고 국내 연락을 위해 남상옥을 원산으로 파견하였다. 1937년 치안유지법 제1조 위반으로 서대문, 원산, 함흥 등의 감옥을 거쳐 대전에서 징역 5년을 만기 추록한 다음 만주로 탈출하였다. 가택 수색을 당한 뒤 구류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만기 출소까지 만 6년 이상 구금되었다. 1942년 일개 민족, 일개 정부, 일개 이념, 일개 집단, 당파 합동연이 정부 공대 균담의 사상을 전개하고 중경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세력의 총결집을 주장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으로서 피선되어 한국에 할 때까지 가장 많은 의원 입법안을 제안 통과시켰다.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종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정과 그 전문 입법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피선되었다. 1945년 일본의 항복 후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연립 5개 당파 중 3개 당파가 항복하기 전에 임시정부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위기 상황이 전개되자 아나키즘 진영인 조선무정부주의자 총연맹의 대표로서 3.1운동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강조하며 끝까지 옹호 유지하였다. 당면정책기초위원으로 피선되어 새 국가 건설을 위한 임시정부의 방책을 강구하고 12월 1일 임시정부 요인으로 귀국하였다. 1946년 민족자주를 내세우며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나섰고 비상국민회의 노동위원장으로 피선되었다. 4월 21일부터 시작하여 23일에 끝난 경남 안희의 전국 아나키스트 대표자 대회에서 의장으로 피선되었다. 한반도 아나키즘 진영의 역량을 총집결한 동대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의하여 7월 7일 독립노동당이 창당되었으면 당수로 피선되었다. 창당 6개월 만에 100만 명에 육박하는 당원을 확보함으로써 해방전국 최대 규모로 당세가 신장되었다.
1947년 전국 혁명자 총연맹을 결성하여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피선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도하의 남북협상안을 제시하며 남북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였다. 김구의 한국독립당이 김성수의 한국민주당과 합당을 꾀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극우화시키려 진행하자 이를 강력히 비판 견제하였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 자익계열을 제외한 100여 개의 정당 사회단체와 연합하여 독립운동자 중앙협의회를 결성하고 대표 간사로 피선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을 확대 개성한 대한국민회의 의장으로 피선되었다. 김일성 주도의 평양회담이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고 자주적이지 못함을 들어 김구, 김규식 등의 남북 협상을 반대하였다. 한편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이에 따른 정부 수립은 필연적으로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므로 제헌의회 참가를 거부하며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였다. 제헌의회 당선자 14명과 당내 결의를 어기고 선거에 참가한 출마자 전원을 제명하였다. 이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과 이승만 정권 지지를 선언하며 참여한 박열과 이을규 등 당의 부위원장 임명도 아울러 제명하였다. 1949년 10월 1일 프랑스 파리의 세계 아나키스트 대회에 한반도 대표로 초청받았다. 이 대회를 통해서 세계 아나키즘 운동의 방향을 바꾸려고 준비했으나 이승만 정권의 탄압으로 참가하지 못했다.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와 시민희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하여 피난지 부산에서 3개월간 불법 부금되었다. 1952년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위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정치 파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자 총연맹을 조직하고 이승만 독재에 반대 한가하였다.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자 김창숙, 장건상, 조경한, 정하암, 김학규, 근호돈 등과 조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쟁취하고자 7인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혁신동지 총연맹을 결성하고 유림, 장건상, 정재용, 박석홍, 근호동, 최천택 등 6인 집단 체제의 지도위원으로 피선되었다. 1961년 조국 통일과 완전 자주 독립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과제를 동지들에게 남긴 채 4월 1일 정오 항년 63세를 일기로 영면하셨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사회장이 거행되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단주 이름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이신 김토금 이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독립노동신문 창간사 8.15 이후 우리의 건국도정을 회고해 볼 때 흔히는 사회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국가 민족을 몰각하였고 흔히는 민주주의를 고조하면서 과거의 용화를 그대로 독점하려는 사이비 사회, 사이비 민주주의의 그릇된 경향에 편중하여 왔다. 이렇게 건국의 이념을 바로잡지 못한 소치로 정당은 간부의 정당으로서만 존재하는 감이 있고 민중은 민중대로 분리되어 불안과 혼돈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의 저루한 해방 기회는 다시 암초에 걸린 바 없지 아니하니 어찌 침울과 통탄만으로 이 국난을 방관할 수 있으랴. 우리는 단연코 건국의 이념을 바로잡아 조선의 조선적인 민주주의를 세워야 되는 동시에 조선의 조선적인 사회주의를 세워야 될 것이다. 우리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훈훈한 바람도 물론 경계해야 되겠지만 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디찬 바람은 더욱더 경계하여야 될 것이다. 오직 우리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들끼리의 피와 희생으로서 완전 자주독립을 찾는 데에만 있는 것뿐이다. 남을 믿다 실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남을 섬기다가 급기야
나라까지 망해보았던 우리다. 이러고도 남을 믿고 남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현명한 동포로서는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남의 호의도 남의 원조도 삼가해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을 바랄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 악몽을 심혈로서 깨닫고 우리들의 운명은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자각과 사명에서 소란한 조국을 향하여 보고의 경종을 울리면서 독립노동신문은 창간호를 내게 되었다. 그대들의 진군의 한 지표가 되려는 것보다도 그 행렬의 씩씩한 일원이 되고 싶어하는 바이며 망망한 대해의 밤농물을 지키는 외톨이 등대가 되려는 것보다도 패배의 항로를 맡은 정확한 나침판이 되고 싶어하는 바이다. 강호의 근로 동지여, 동포여, 애독하여 지이다. 1946년 6월 21일. 주도자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자는 단주 이름선생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김영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도사, 눈발 흩날리던 계절을 기어이 견뎌내고 이제 생강나무꽃이 환합니다. 노랗게 세상 비추며 드디어 제 시절을 알립니다. 선생님의 기회를 맞이할 즈음은 언제나 묘소 근처의 생강나무가 흐뭇합니다. 이 빛나는 날 옷긴 연며 선생님의 영전에 향을 사릅니다. 사상은 사상으로 이어지니 우리들은 실현 가능한 아나키즘을 주창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선생님의 뜻과 이상을 새깁니다. 비록 당대에는 비장한 옥세를 하였으나 이는 곧 영원히 휴양한 광영입니다. 해방과 함께 펼쳐진 역사의 대격변기에서 선생님과 아나키스트 독립노동당 동지들은 100만 당세를 자부하는 해방중국 최대의 정당으로 기염을 토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당세의 신장은 곧 시대의식을 구현하여 이 땅 민중들의 염원을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신탁 통치 반대는 미군정 및 소군정과의 투쟁으로 반회세 자주하였습니다.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는 통일정부여야 완전한 자주독립의 완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양회담 반대는 전 민족을 대표하는 독립운동 혁명가들이 이 나라 수도인 서울에서 자주적으로 민족의 진로를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독립노동당의 노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분단 극복을 위한 주춧돌입니다. 선생님께서 이끌었던 이 노선은 고립되고 고통스러웠지만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바른 길이었습니다. 선생님과 독립노동당의 투쟁이 없었다면 해방전국은 미군정과 소군정에 기생하는 왜소한 역사만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산 독재와 자본 독재를 극복하여 현실에서 구현을 모색하는 아나키즘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합니다. 통일 한반도에 영광된 그날 선생님의 형용한 노선과 당당한 투쟁은 찬란하게 부활합니다. 좌익과 우익을 아우르며 구체성을 확보한 아나키즘으로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상을 엽니다. 나의 상은 강제 권력을 배격하고 전 민족 나아가서는 전 인류가 최대한의 민주주의 하에서 다같이 노동하고 다같이 자유롭게 사상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다. 환국 직후 동포들에게 선언했던 선생님의 귀국 제1성을 되새깁니다. 정성을 모아 헌화하고 향사르니 흠양하여 주십시오. 2025년 4월 1일 단주 유림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김영천 올림. 다음은 김찬수 선생 구상시인의 추도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추도사 낭독은 단주유림 선생 기념사회 부회장이신 박정희 부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창숙 선생님의 추도사를 낭독하겠습니다. 그대 있어 이 나라가 무겁더니 그대 떠나니 이 나라가 비었구나. 생사유명이라 인력으로 어찌할 수는 없다지만 때로는 노천의 가혹한 처단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번 단주 유림몽의 서거만 두고 볼지라도 이런 참혹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단주옹의 부음을 듣자마자 아무리 병중이라지만 한달음에 달려가 옹의 유해를 보았습니다. 아, 믿어지지 않는 참혹한 현실이요. 나는 내가 죽은 것보다 더 놀라서 그만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나는 얼마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주옹의 유해를 부둥켜 안고 한바탕 통곡을 하고 있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나라가 웬통 텅 비인 것만 같습니다. 단주옹이야말로 티끌 하나 섞이지 않은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지사였습니다. 일찍이 권력이나 금력에 흔들리지 않고 철석같이 절조가 높으신 계결한 분이었습니다. 혹자는 그분의 성격이 괴벽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 결점이 바로 그분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한강이 주상 같은 고고한 절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는 현대에 있어서 그러한 분으로는 오직 한 분이신 옹을 충심으로 경무해 왔던 터이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러한 분이 하루라도 더 살아 계셔야 할 터인데 이제 가시다니 차라리 내가 죽고 못 당할 노릇입니다. 나는 돌아와서 즉시 다음과 같은 만장을 읽어보았습니다. 평생 유일한 친구인 유림몽이여, 그대 있어 이 나라가 무겁더니 그대 떠나니 이 나라가 비었구나. 그대는 바로 천하의 선비일지니 문득 자치조차 사라졌으나 영원토록 홀로 바람이어라. 다음은 구상시인의 추도사입니다. 적광의 진원. 북극성과도 같은 구절이었다. 단주, 당신이 지녔던 그 인류적 이상이나 민족적인 소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류 해방을 향한 열정이요, 의지요, 혼신이었다. 이러한 고매 정신에 뒤따르는 인격적 결백이 당신의 생애를 신산으로서 결정지었고 이제 우리에게도 비통과 억울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영광스럽기까지 하던 당신의 고종마저 가고 우리에게 그 정막을 파장시킨다. 아니, 이러한 당신의 적광이 모든 이의 가슴에 부서지고 대응되는 것만이 당신에게 향한 애도가 될 것이다. 북극성, 당신의 망령은 저 별처럼 이 땅에 진자하여지라. 이번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셨던 안경환 교수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매년 봄, 사월, 초하루 우리는 함께 모여 고귀한 이상을 좇아 험난한 인생의 행로를 기꺼이 받아들였던 한 숭고한 선인의 삶을 반추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 권력이 사라지고 만 백성이 평등하게 자율과 공조의 정신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평화로운 공동체를 꿈꾸던 이상주의의
이상주의자의 숭고한 삶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오늘은 단주 요림 선생이 사랑하던 조국 산하와 동포의 애도 속에 떠나신 지 60여도를 맞는 날입니다. 어김없이 땅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법. 하루의 일기는 오르락내리락 변덕을 부리기도 하지만 계절의 바뀜이라는 대자연의 법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치 기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충격 속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결국은 정의의 종을 울리면서 막을 내릴 것으로 믿습니다. 서기 2025년 올해는 우리가 대대로 의지해온 인력에 따르면 을사년입니다. 흔히 치욕의 해라고도 말하지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5년 강제로 맺은 조약 을사늑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주 독립국의 지위를 잃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날 이후 을사년은 국치의 해로 온 국민의 내리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스산한 날씨나 쓸쓸한 기분을 그리는 순수한 우리말인 을신연스럽다는 말도 이런 을사년의 민족의 비극에서 유래했다고 얘기합니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 주권자인 국민을 섬겨야 할 상무섬에 불과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비상계엄령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국정유린을 자행한 망동은 오는 4월 4일 일날 탄핵재판의 최종 결과와는 무관하게도 또 하나의 을사년 비극으로 우리 후세인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는 새삼 강권 통치의 시대와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엄숙한 의식을 다짐할 것입니다. 이민족의 강권 아래 동포와 산하가 신음할 때 용감하게 국권 회복 운동의 전선에 나섰던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되새깁니다. 아울러 그분들이 가족이 겪어야 했던 간난과 시련에도 깊은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1920년 봄 제중국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외국인들과 연합하여 만든 단체 하나로 3.2협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2는 산무이각의 줄임말로 중국인 아나키스트들이 즐겨 쓰던 용어였습니다. 즉, 세 가지 없다는 것은 무정부, 무종교, 무가정을 의미하고, 이각은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라는 아나키스트 강령의 구절이었습니다. 단주 선생은 무정부주의자, 무가정주의로 일관한 분입니다. 당신이 신봉한 대의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혈육의 정마저 가차없이 끄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가장인 사내가 바깥일에 나서기 앞서 자신의 가정을 돌봐야 하는 요즘의 상식과 일리에 비춰보면 참으로 가혹하기 짝이 없는 신조였습니다. 독립운동사 연구가들은 수많은 독립운동 지사들 중에서 특히 세 분의 강고한 원칙론자를 거론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 심산 김창두 선생, 그리고 단주 요림 선생을 꼽는답니다. 신채호, 김창숙 두 분 선배는 단주 선생에게 정치 철학적 개안과 인격적 감화를 주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사학의 거목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일화도 단주 선생과 유사합니다. 북경망명 중에 맞은 새 신부에게 혼인에 앞서 자신은 민족에 바친 몸이기 때문에 가정을 돌볼 수 없다라는 이런 언어를 당당하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찍 작고한 형의 딸이 친일파 가족에게 시집준다는 소식을 듣고는 삼엄한 경찰의 감시를 뚫고 귀국하여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진례가 뜻을 바꾸지 않자 즉시 의절하고 그 징표로 당신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선생은 1916년에 쓴 소설 꿈하늘에서 적국 일본의 놈들에게 시집가거나 장가들면
지옥에서 불칼로 그 반신을 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적국년 넘령과의 사랑을 민족에 대한 배신을 여겼던 겁니다. 1931년 2월 한 기자가 어렵사리 묘순 감옥에 갇혀있는 단재 선생을 면회하고 혹시 부탁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렸답니다. 단재 선생은 국조보감, 조야지비와 같은 조선사에 대한 연구서와 그리고 에스페란토 원문 책자와 자전을 차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옥중에서도 민족 역사와 함께 세계인의 공용어, 아나키스트의 공식 언어인 에스페란토를 연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주 유림 선생님께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들이 중병을 앓고 있어 석방해 줄 테니 독립운동을 그만두고 가정을 보살피라는 당국의 회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했답니다. 한국 근대문학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가장의 부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만주골판 아니면 감옥에서 조국과 민족의 대의를 위해 헌신할 때 뒤에 남은 가족의 부양은 간인한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장한 어머니는 나라를 하늘에 바치는 아들을 나라에 바치는 일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옥중의 아들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부차하게 목숨을 굳건하지 말라. 단주 선생님께서 집을 떠나 민족 대의를 위한 장정에 났을 때 뒤에 남은 가족은 어떻게 연명해야 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생계 때문에 적국 일본에 정면에 나서지 못한 부인과 아드님을 그토록 매정하게 대한 숭고한 결기를 존경하면서도 그로 인해 가족이 겪어야 했던 남다른 고충에 대해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겁니다. 이토록 남다른 조부와 부친의 짐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격동의 세월을 살아넘긴 오늘 이 자리에 불행에 참석하지 못하신 윤흥희 선생님의 의연한 자세에 새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해마다 우리가 뵙던 너무나도 익숙했던 한 분의 얼굴을 그리워합니다. 언제나 자유로운 표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던 유세희 선생님을 더 이상 현장에서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심과 균형의식을 함께 갖춘 학자로서 그리고 후손으로서의 종조부 단주 선생의 추모 사업에 헌신하신 공적을 기리면서 삼가 묵념을 올립니다. 어느 정치학자의 80년 해고라는 부제를 단 유세희 교수님의 유작 남남 갈등의 한국 정치에는 종조부 단주 선생님과 단주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저자의 제정숙부 이원식 장군에 대한 기억의 편린도 치우침 없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세희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이 소중한 모임을 열어주시는 단주 유림 선생님 기념사업회와 그리고 유족분들 그리고 강북구청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는 보다 밝은 봄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빌면서 추도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을사년 4월 1일 안경환 선거원입니다. 다음 추도사는 강북구청장이신 이순희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구청장입니다. 작년에 뵌 얼굴들도 있고 올해 또 새롭게 뵙는 얼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주 유림 선생님의 64주기 추도식을 맞아서 강북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만 해도 눈보라가 쳤던 여기 북한산입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보니까 꽃들도 훨씬 많이 핀 것 같고 봄 소식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봄이 곧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함께 유림 선생님의 64주기 추도식을 맞이합니다. 선생님께서 사실 민족의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또한 후배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선배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정신과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오늘 또 추도식을 맞아서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신 줄 압니다. 저희 강북구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순국 선녀할 묘소가 16개가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3.1운동 발생지인 봉안각이 있고 또 4.19 혁명 운동에 함께 하셨던 4.19 묘역이 자리 잡은 곳이 저희 강북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강북구가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고 근현대사 기념관까지 있는 곳이 저희 강북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셨던 우리 저희 강북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저희들이 잘 이어받아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도 잊지 않고 잘 전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조금 전에 먼저 양일동 선생님의 추도식을 다녀오고 이 자리에 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기 또 오면서 입구에서 또 말씀 듣기로는 양일동 선생님께서 유림 선생님의 추도식을 그동안 다 주관해 주시다가 또 오히려 또 같은 날에 같은 날짜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추도식이 같은 날에 있습니다. 11시에 하고 여기 지금 12시에 이곳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여기 저희 강북구에 있는 순국선열 묘소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강북구가 복받은 동네구나. 또 강북구에 태어나는 많은 후손들은 정말 복받은 동네에 살고 있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희생하시고 그랬던 분들이 선열들이 있는 이 강북구에 우리가 태어나고 산다는 것, 이곳에서 자란다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 자라나는 모든 후손들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를 가슴에 담고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봄날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64 단주 유림 선생님의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라 생각을 하고 강북구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 내년에도 올 이날처럼 봄날, 꽃이 화창한 날, 대한민국의 봄날을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는 서울 북부 봉은지청장에 계신 진강현 지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독립운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단주 유림 선생님의 서거 64주기를 맞아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자 모였습니다. 먼저 이곳 북한산 아래 영면하신 선생님의 영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족사에 가장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혼란의 시기에 구국의 일념으로 조국 광복에 앞장서신 위대한 독립운동가셨으며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지도자이셨습니다. 1915년 부흥회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셨으며 1919년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시고 만주로 망명하셨습니다. 이후 선생님께서는 항일운동을 계속하던 중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일제와 독재에 항거하고 조국 광복과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평생을 몸바주신 단주 유림 선생님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은 앞으로도 오늘 우리 후손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데 귀중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선생님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오늘 추도식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천 기념사업회장님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주 유림 선생 추모가 합창이 있겠습니다. 추모가 합창은 남북 어울림 합창단에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념사표 회장이신 김영천 회장님께서 애사가 있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날씨가 참 맑고 환합니다. 먼 길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새로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그 매년 오시면서 한 번도 제가 소개를 못 했거나 아니면 소홀히 했던 참 마음으로 미안했던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좀 인사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그 전주시 수국파 종회장이었으면서도 지금 기산충위원 이사장을 하고 계신 유필호 선생님 여기 잠깐 와서 좀 인사 좀 해주시죠. 예전에 유린 선생님 살아계실 때 유린 선생님한테 그 가계수필 받았던 적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인연. 우리 유필호 회장님 잠깐 인사 좀 해주시죠. 예. 기산충위원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써했던 분에 대한 그 추모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안동수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 종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시들 그 학생회 종친회장을 맡았는데 제가 종친회장을 맡고는 우리 전주유가하고 또 하위유시하고 합쳤습니다. 합쳐가지고 학생회 종친회장을 맡고 나서 그 단주 선생님인데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반갑게 대하시고 또 수표를 그때 한 장 주셨어요. 가지고 종친에 잘 쓰라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수표를 받기는 단주 선생님 처음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상당히 근엄하시는데요. 말씀하시면 굉장히 따뜻하시고 또 관심도 많고 또 이제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참석할 때마다 그때 그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신 김명천 회장님과 또 이순희 국정장님 또 보훈처장님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화수에서 그 안동유시 서구사에서 최근에 전에보다도 이렇게 그 열정적으로 참석하셨는데 유기정 회장님 그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왔는데 갑자기 불러내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참 저희들도 잘 모르는 참 거의 저희 태어나고 이제 그때쯤 이제 참 서가신 이런 어른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고 기념 사업을 해 주시는 김영천 회장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참 일가들도 변변케 이렇게 뭘 못하는데 이렇게 매년 행사를 추진해 주시고 뒤에서 또 뒷바라지 해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먼 길 오신 분들 다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권 회장님께서 단주선생 양력복을 하셨죠. 우리 국가의 의전을 총 책임졌던 우리 이상권 회장님께서 오늘 양력보고를 하셨습니다. 항상 벌써 제가 유 회장님 뵌 지 한 30년 된 것 같은데요. 2005년도 우리 세종문화관에서 학술대회 할 때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유 회장님께서 금연봉을 전달해 주실 때 제가 이걸 어떻게 갚을까 벌써 30년 가까이 됐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양력보고 하시는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국가의전을 총책임졌던 그 마음과 열정으로 우리 단주선생이 양력보고를 하셔가지고 더욱더 뜻이 깊습니다. 자, 우리 남북 어울림 합창단 작년부터 참여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뜻이 깊죠. 무엇보다도 우리 남북 어울림 합창단이 가진 의미는 정말 남다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우리 김토겸 이사님, 아버님 어디 계시지? 아드님도. 참 저기요. 잠깐 나오세요. 예. 제가 뭐 나가요? 잠깐 오십시오. 예. 저 아드님도 이날 삼부자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저거는 인사를 좀 하시죠. 그냥 인사 우리 예. 인사만 하면. 그냥 인사만 하시죠. 그만하시고. 변변 참고 죄송해졌습니다. 매번 참석을 해야 되는데 말만 듣고 이번에 처음 참석을 했어요. 여러 어른들, 여러 후원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거는 50년 동지이자 친구입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같이 얼굴을 알고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랐고 지금도 같이 활동하고 있고 남다른 인연으로 여기 뭐 그런 사람들 기본이 30년 50년이니까 우리 김토겸 이사께서 아까 동네농신문 창간사를 낭독했던 김토겸 이사는 50몇 년째 친구이자 오랜 동지입니다. 물론 우리 백조태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장선일 이사도 마찬가지죠.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뜻을 동지들이 모아서 이 나라의 발전과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뜻을 이 자리에 다시 되새기면서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한 50년의 세월이 삽시간에 갔고 이 자리에 우리 김토겸 이사님이 아버님도 또 아드님도 3대가 내려와서 유린 선생의 뜻을 기리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특별하게 오랜 친구자 동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의미 있게 행사를 주관하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안동에서 먼 길을 오셨던 분들인데 좀 인사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좀 전주시이면서도 안동에서 올라오신 분들 그냥 나와서 좀 인사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만 같이 나가세요 다 같이. 자 여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집을 지난 시대의 문집은 가장 중요하죠. 문집이 제일 많은 집안이 바로 전주시 수곡파 종동입니다. 양반 중에 양반으로 볼 수 있겠죠. 지난 시대 얘기를 한다면 어쨌든 문집을 출판한다는 것은 그만큼 온 집안이 문을 숭상하고 학문과 예의를 숭상한다는 겁니다. 우리 전주이민 안동에서 먼 길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고 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로 얘기를 하시죠. 다 귀한 분들 유림 선생의 뜻을 되새기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건설하는 그런 의지로 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
통일한반도의 5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힘을 내시고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족 대표 애사가 있겠습니다. 유족 대표 애사는 외대 교수인 박동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률입니다. 제가 단주 유림 선생님 추도식에 유족 대표로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은 선생님의 장손이시며 저의 손위 처남이신 윤흥이님이 참석하실 수 없어서 손녀 사위인 제가 유족 대표로 대신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어려운 걸음을 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년 4월 1일마다 단주 유림 선생님의 추도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김영천 추도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서 축사를 해주신 구청장님과 보훈처장님 그리고 인권위원회 위원장이신 안경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남북 어울림 합창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전주유시 수곡파 정치인회장이신 유필유 선생님을 비롯한 정치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재작년까지 유족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해주셨던 저희 집사람의 육촌 오빠가 되십니다. 유세희 박사님께서 숙환으로 작년에 별세하셔서 아쉬운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저는 유림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다음 해인 1962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부터 추도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유림 선생님의 아드님이시며 훗날 저의 장인어른이 되신 유원식 장모님께서 박정희 대통령님과 5.16 군사혁명을 주도하신 후 군사혁명정부의 경제분야 최고위원을 맡으셔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실 때 당시 서울대 상대 경제학 교수이셨던 저희 선친을 자문위원으로 발탁하셔서 일을 함께 하시게 된 인연으로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60여 년을 돌이켜보면 단주 유림 선생님 추도식에 참석하셨던 여러 어르신들께서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는 저까지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으니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합니다. 그런데도 그 긴 세월 동안 해마다 추도식장을 찾아주시는 여러분과 김영천 회장님을 비롯한 추도회 임원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같이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화 및 분향이 있겠습니다. 산불 예방 관계로 불을 피지 않고 향만 그냥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헌화와 분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이 길어져서 일찍
8급 유주 쪽으로 내려가서 식사를 같이 쪽에 육개장입니다.